할미꽃. 옛날 어느 산골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늦둥이 아들의 재롱을 보는 거였어요. 영감, 저 녀석이 이제 겨우 기어다니니 우리도 손자를 볼 수 있을까요? 세월은 빠른 거라오. 손자뿐만 아니라 증손자까지도 볼 수 있을 거요. 에이, 그 영감, 욕심도 많구려. 증손자는 무슨. 할머니가 미소를 머금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세월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어요. 어느덧 아들이 자라 장가를 들게 되었으니까요. 영감 말처럼 증손자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싱글벙글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늙어 꼬부라져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증손자 타령이요? 할아버지가 핀잔을 주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한박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착한 며느리를 맞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며느리가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손녀였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둘째 손녀가 태어났어요. 우린 다 늙어서 복도 많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셋째 손녀가 태어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손자복은 없나 보구려. 그래도 집안은 손녀딸들의 재롱으로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아주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나무를 하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 낭떠러지 아래 탐스럽게 피어있는 꽃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말 예쁜 꽃들이야. 딸들에게 꺾어다 줘야겠어. 아들은 조심조심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아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몸져 누웠어요. 얼마 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년 뒤에는 시름시름 앓던 며느리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할머니는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어린 손녀 셋과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밭을 맸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서둘러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였어요. 밤에도 할머니는 쉬지 않았습니다. 달가닥 달가닥 열심히 길쌈을 하며 하얗게 밤을 새웠어요. 할머니의 허리는 점점 더 깊게 굽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손녀들은 부지런히 집안 살림을 거들었어요. 막내야, 네 저고리 동정이 터졌더라. 꿰매줄 테니 이리 가져온? 막내야, 너 손에 물집 잡혔다며? 내가 설거지 할 테니 쉬어. 안 돼. 언니들은 곧 시집 가야 하니까 험한 일을 하면 못 써. 손녀들은 서로 일을 하겠다고 야단이었어요. 착한 손녀들이 너무도 대견하여 할머니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첫째 손녀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달덩어리 같은 첫째 손녀의 얼굴이 곱게 물들었어요. 할머니가 장롱 속에서 돈과 비단을 꺼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밭을 떼어 판 것이지요. 얘야, 네 혼숙감이란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둘째랑 막내 시집갈 때 쓰세요.
이건 네 몫이란다. 아무 걱정 말아라. 첫째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듬해 둘째 소녀가 시집을 가게 됐어요. 신랑은 양반집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소녀에게도 혼숙감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렇게 밭을 파시면 할머니와 막내는 어떻게 해요? 둘째 소녀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단다 얘야. 우리 걱정은 말고 부디 잘 살거라. 둘째 소녀를 시집 보낸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하였어요. 셋째 소녀도 할머니를 도와 열심히 일하였어요. 해가 바뀌자 셋째 소녀에게도 여기저기서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지. 싫어요. 저는 시집가지 않고 할머니 모시고 살겠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너를 시집 보내지 않고는 난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이 셋째 소녀도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농부였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밭을 팔지 마세요. 셋째 소녀가 애원하였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남은 밭을 마저 팔아 셋째 소녀의 혼숙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네, 걱정은 말거라. 아직 물레가 남아있지 않니? 시집가는 날 셋째 소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멀어져 가는 가마를 보면서 할머니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손녀들에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없었어요. 얘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걸까?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될 텐데. 할머니는 느릿느릿 물레를 돌리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손녀들을 보러 길을 나섰어요. 차디찬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를 본 첫째 소녀는 너무 놀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아니 할머니, 대체 어쩐 일이세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단다. 그런데 집안에 혼사가 있어 경황이 없으니 어떡하죠? 첫째 소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네 얼굴을 봤으니 이제 됐다. 할머니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할머니는 둘째 소년의 집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어제보다 더욱 세차게 불었어요. 둘째 손녀 역시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맞았어요. 어쩐 일이세요? 네가 보고 싶어 왔단다. 마침 큰댁에 제사가 있어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내 걱정은 마라. 널 보았으니 됐구나. 할머니는 서둘러 둘째네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를 어쩌누. 셋째네 집에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간신히 고갯마루에 올라섰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갯마루에 앉아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가엾은 것,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할머니는 가난한 집으로 시집간 셋째 소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사이인가 할머니의 등 뒤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셋째 소녀는 슬픈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론가 떠나는 꿈이었어요. 이튿날 셋째 소녀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아, 할머니! 셋째 소녀는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뒤였어요. 할머니,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첫째와 둘째 손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손녀는 할머니를 고갯마루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렸어요. 이듬해 봄이었어요. 할머니의 무덤 위에 한 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향해 허리가 굽은 꽃이었어요. 하얀 털이 꼭 할머니 머리카락 같아. 그래, 가엾은 할머니의 넋이 꽃이 되었나 봐. 그 뒤로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른답니다.